화제 뉴스를 골라 과학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. 네, 오늘은 이동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? 네, 뭐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이제 고령화 사회잖아요. 뭐 그만큼 노인과 관련된 사회 이슈들이 갈수록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예. 최근에는 이 고령자의 교통사고가 아주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죠. 네, 얼마 전에도 보도가 됐는데 네. 70대 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안타까운 네. 사고였는데요. 이렇게 고령 인구가 늘면서 이런 사고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이 지난해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 가운데 22%가 이 65살 이상 고령자로 인해서 고령 네. 운전자로 예. 인해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. 이 비율로 따지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을 했는데요. 사실 국내에서 이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 중에 고령자 비율은 9.5%에 불과합니다. 예. 네. 그런데 이들이 낸 사망 사고 비율이 20%를 넘는 거죠. 예.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은 뭐 인지 능력이나 위기 대처 능력 같은 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네. 본인들 스스로 느끼지 못하더라도 운전할 때 좀 위험성이 커지는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이 요즘에는 고령 운전자들한테 이 면허증을 반납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. 예. 이 제도가 사실 1998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뭐 참여도 적었고 잘 알려지지 않다가 최근에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요. 네. 이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교통카드를 준다거나 이 노인들이 대중교통을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려는 이런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. 네. 또 이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는 운전 능력에 대한 검증도 강화가 됐는데요. 네. 이 75살 이상 운전한 자의 경우는 면허증 갱신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졌고요. 또 이 갱신을 하려면 적성 검사와 함께 2시간 정도의 이 교통 안전 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. 네. 네, 다양한 대책들이 마련이 되고 있는데 이런 정책이 잘 정착만 된다면 교통사고는 줄어들 수 있겠네요. 네, 뭐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교통사고에는 운전자뿐 아니라 이 보행자 사고도 포함이 됩니다. 네. 고령자가 이 교통사고로 사망자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예. 사망하는 경우도 많거든요. 예. 그런데 이렇게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고령자의 절반 이상이 네. 걷다가 뭐 길을 가다가 보행 중에 일어나는 사고라고 합니다. 네. 그럼 고령자가 뭐 운전 때문이 아니더라도 교통사고를 당할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네요. 네, 그렇죠. 뭐 요즘에는 나이가 들어도 예전보다 신체 기능이 좋아지기 때문에 예. 고령자의 활동 자체가 많아졌는데요. 그만큼 네. 이 통행 건수 자체가 이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는 추세입니다. 네. 네,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런 보조기구를 쓰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. 그런 기구들이 좀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요. 네, 그런데 뭐 많이 나와 있지만 이런 보조기기의 경우는 정말 이 거동이 불편하신, 예. 걷기가 힘든 분들이 쓰는 경우가 많고요. 문제는 우리가 흔히 왜 정정하다고 말하는 분들, 그러니까 네. 스스로 잘 걸으시는 분들 네. 있잖아요. 이 본인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일반인과 똑같이 여기기가 쉽습니다. 그런데 예. 사실 65살이 넘어가면 신체 능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. 네. 또 뭐 보행 능력의 경우도 보통 젊은 사람보다는 한 80% 이하로 떨어지게 되는데요. 뭐 뿐만 아니라 청력이나 시력, 뭐 인지 능력까지 조금씩 줄어들면서 뭐 자기도 모르게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죠. 네. 자, 그러면 이분들을 위한 보조기구나 아니면 지원 방법 같은 건 따로 없나요? 네, 이 고령자를 위한 보조 수단들이 뭐 다양하게 나오고는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아는 뭐 지팡이라던가 아. 유모차 형태의 이런 짚고 다닐 수 있는 네, 많이 보조차라던가 봤어요. 네, 아니면 뭐 아주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의 경우는 전기 스쿠터, 전동 스쿠터 네. 같은 걸 많이 사용을 하죠. 예. 그러다 보니까 이 이른바 앞서 말씀드린 이 건강한 고령자에 해당하는 분들은 좀 이용을 꺼리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. 네. 저희가 앞서 보도를 보니까 타고 다니는 스쿠터 같은 게 있더라고요. 네네네. 이거는 뭐 기존의 기기와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? 네, 이번에 제가 그래서 취재를 했었는데 이 고령자분들이 가까운 거리를 다니실 때 좀 차를 타기에는 가깝고 걷기에는 조금 애매할 먼 때. 그런 예. 경우가 있잖아요. 그럴 때 이제 보행을 도와줄 수 있는 교통 수단입니다. 뭐 전동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편리한 것도 있지만 네. 가장 큰 특징은 이 안전성에 가장 초점을 맞췄다는 겁니다. 예. 네. 이 설계부터 동작 분석 시스템을 이용을 했는데요. 우리나라 노인의 이 표준 체형을 기준으로 해서 크기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또 무게 중심은 어디에 둬야 회전이 자연스럽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. 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사고 예방이잖아요. 네. 그래서 이 센서를 장착을 했는데 가까운 거리에서부터 멀게는 한 10m 앞까지 있는 장애물도 감지를 할 수가 있고요. 또 한 10도 이상의 경사가 있거나
7cm 이상의 턱이 있으면 이걸 미리 인식을 해서 경보음으로 알려줍니다. 네. 그런데 이게 뭐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어르신들이 갑자기 이렇게 제어하기 힘들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미리 설정을 해놓으면 저절로 이 장애물을 인식해서 속력도 줄어들 수 있도록 이렇게 네. 장치를 해놨습니다. 예. 자, 그러면 뭐 걷는 것보다 편리한 건 물론이고 훨씬 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네. 혹시 사용이 어렵지는 않았나요? 네, 뭐 실제 70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시연을 해봤습니다. 제가 네. 현장에 갔을 때도 이 어르신들을 만나볼 수가 있었는데 네. 대부분 이 잠깐의 이 탑승 교육을 받으시면 바로 타실 수가 있더라고요. 사실 저도 타봤는데 저는 네. 좀 운전이 오. 어려웠습니다. 그래요? 그래서 오히려 네, 어르신들은 아주 신나게 자유자재로 타고 다니시는 모습을 오. 볼 수 있었는데요. 이 최고 속력 자체가 시속 한 8km 정도로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비교적 뭐 안전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내리막에서도 그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. 네, 그렇죠. 네, 사실 뭐 연령대에 비해서 신체 능력이 좋아진다고는 하지만 그만큼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거잖아요. 네. 그리고 우리도 나중에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니까 앞으로 안전한 기술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네.